안 나고 최근에 진짜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기억이 많이 안 나는데. 하루에 쓸 수 있는 돈 10,000원. 밥 먹는 것도 빠듯한 예산에 친구를 만나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내가 돈이 없었을 때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돈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랑 같이 놀고 놀려고 하거나 어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돈이 있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없어서 도저히 무리일 때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포기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선혜 씨가 설 곳은 점점 좁아집니다.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했지만 만길 씨는 아직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둘 들려오는 동기들의 취업 소식에 마음은 조급해지는데 취업 준비만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선거 알바가 다음 주면 끝이니까 당장 이제 또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알바 알아봐야지. 쓸진 않은데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러웠다면 이제는 좀 답답하죠. 지금 알바 구할 때가 아니라 빨리 직장을 잡아야 될 텐데. 기왕이면 취업 준비까지 병행할 수 있는 사무직을 찾고 있지만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영어 시험도 신청합니다. 잠깐 4월 30일 거 신청해야겠다. 아니 잔액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중간에 다음에 처음 하는. 들으시면 안 돼요. 한국은 걸리게 뺏겨야 될 거 아니야. 야 근데 좀 지금 어떤 분에게 전화하시는 잔액 확인하고 있어. 사담에 막 심각하게 까는 거예요. 그런 거좀막 그렇게 좀 하고 막 같이 했거든. 지원할 수 있나요? 대략 2만 원 정도의 차액을 남기고. 매번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살아야 하는 건 피곤한 일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길 씨의 발걸음이 집 근처 커피 전문점 앞에 멈춥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남은 걸까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잔업. 굳이 이곳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쓸 사진들을 일단 다운 받아 놓으면은 집에 와서 와이파이 안 돼도 하니까.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요즘 그 흔히 하는 말로 와이파이 충이라고. 와이파이 찾아다니면 공부하는 겸 뭐 인터넷으로 뭐 할 거 있으면 할 겸 가는 겁니다. 주로 좀 싼 카페 찾아서 여기 아메리카 2,000원이고 오늘 쓴 게 2,000원이 단데 이거 커피 값으로. 근데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으로 이렇게 잘 안 먹어요. 3주 전인가 벌써. 그래도 그때는 인턴 했었으니까 점심에 꼬박꼬박 밥 줬으니까요. 그때는 저 저녁에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불규칙하게 있으니까 배가 안 고파요. 빠듯한 생활비에 끼니를 챙기는 것도 부담입니다. 오늘따라 집으로 가는 길이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스무 살이 되자마자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시작했던 서울 생활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 며칠 동안 발품을 팔아 찾아낸 동네에서 가장 싼 방입니다. 공과금이랑 사실 자취생한테 약간 방세만큼 아니더라도 복불복 같은 거거든요. 편해서 막 썼다가 거의 방세 절반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지원 없이 혼자 힘으로 살려면 아끼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습니다.
저 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 쓸 게 없어요. 네. 냉장고, 뭐 에어컨, 뭐 없어요, 진짜. 몸에 밴 절약 습관은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졸음을 쫓으며 밀린 공부를 합니다. 만길 씨에게 꿈은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일 시간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꿈인 것만 같습니다. 제가 뭐 돈에 욕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명예나 권력 그런 걸 쫓는 사람도 아니고 난 내가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나한테 맞는 직업 찾아서 좋은 사람들과 재밌게 살 거다 생각했는데 이제 행복을 쫓는다는 건 사치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살아남기가 주가 된 거죠. 대표적으로 부모님의 경제적 조건은 지방마다의 교육 수준, 뭐 학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마저 능력이 돼버리니까 같은 기회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기회를 갖지 못한 거고 어쨌든 세상은 기본적으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꿈을 꾸라고 말하지만 꿈꾸는 일조차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비가 입금되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고 받은 한 달 월급은 60만 원 남짓. 모처럼 지갑이 두툼해졌으니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났습니다. 야, 오빠 선물 고르러 한번 좀 큰 데에 나가 볼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선물은 뭐 사고 싶어요? 글쎄요, 화장품이나 약간 옷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속 깊은 큰딸인 선혜 씨는 자기 것보다도 엄마 선물부터 챙깁니다. 평소에는 사고 싶을까봐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옷가게로 향합니다. 자신과 동생 뒷바라지를 위해 일을 2개씩이나 하는 엄마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찾았나 봐요. 조금한테 어울릴 것 같기도 해서. 어머니 것도 있지만 선혜 씨 것도 보면 좋잖아요 또. 그쵸. 옷 자주 사요 최근에? 아니요, 저 그런 옷을 잘 안 사요. 저 혹시 이거 얼마인가요? 어릴 때부터 넉넉하지 못했던 집안 살림. 하지만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가난한 건 열심히 일하는 엄마 탓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엄마 선물만 사고 돌아섭니다. 꼬박 한 달을 고생해서 벌었으니 본인 물건 하나쯤 사도 될 법한데 구경만 할 뿐 자신을 위해서는 도통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사실 월급을 받아도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생활비를 따로 떼어두고 나면 여윳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꿈을 위한 투자도 하지 못합니다. 보게 되면 사고 싶고, 사고 싶은데 못 사면은 뭔가 되게 슬프고 그런 힘들어지니까는 사실 저도 되게 먹고 싶은 게 많은데 하여튼 그냥 다른 쪽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어떤 버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하루 10,000원으로 버티는 삶.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아야 하는 21살 선혜 씨에겐 포기하는 것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학교를 쉬고 있는 지금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모아둬야 다음 학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혜 씨는 얼마 전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소극장에서 입장권을 파는 일입니다. 공연은
10분 전부터 입장은 10분 전부터 가능하시고요.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부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진학까지 계획하고 있는 선혜 씨에게 아르바이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근데 되게 힘들진 않은 알바라서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않고 즐겁게 하고 있어요. 당장 지금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빈곤하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자신감, 그 믿음이 있다면 뭔들 못하겠냐.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란 가망도 없으면은 그걸 견디는 게 더 힘든 거죠. 선혜 씨는 현실에 지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지원했던 한 기업의 서류 합격자 발표 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되게 싱숭생숭하네요. 계속 발표 날이라 생각하니까. 1시간 남았는지 갑자기 파고 내요, 이게.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절박해서일까요? 긴장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발표가 이제 8시에. 몰라, 나도. 나 8시에 연락 안 되면 나 죽은 걸로 알아라. 오금이 저린다, 이제. 그래서 30분 후에 나한테 카톡 하나 보내라. 내 생사를 확인해라. 끊어. 상반기 마지막 채용. 오늘 떨어진다면 또다시 몇 달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일 1년만 매달려보자. 내가 빚까지 져면서 지금 이렇게 백수니까 2, 3년 할 정도 여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이후엔 더 이상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입학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과는 불합격입니다. 얘가 조금 너무 우물한 계급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살면 알아서 될 줄 알았는데 저보다 열심히 산 사람들이 많은 거겠죠. 아니, 제가 그냥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요. 빨리 좀 좋은 소식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머니는 제가 제일 잘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을 봐야 하는 건 아닐까 갈등도 생깁니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꿈을 지켜갈 수 있을지 막막함도 커져만 갑니다. 이틀 후 만길 씨는 월세방을 뺐습니다. 처음 이곳에 이사 올 때만 해도 취업에 성공해서 좀 더 나은 방으로 옮기자 다짐했었는데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며 생활비도 부담이었지만 최근 어머니 건강까지 안 좋아져 어쩔 수 없이 고향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공부해야죠. 다행히 그나마 남양주에 저희 집 근처에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면 큰 도서관이 하나 있어서 공인 독서실 같이 돈 끊는 데도 아니니까. 아르바이트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제가 거기 산다 해도 거기서 제 나름대로 생활비 있어야 되니까 여기보다 적게 들겠지만, 근데 거기는 이제 시골 동네라서 아르바이트 하려면 서빙밖에 없는데, 식당 서빙.
일단 그거 좀 차차 생각해보고 지금 머리가 복잡해서. 당장은 아르바이트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마음껏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성급하게 이사를 한 건 아닐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거 이제 열쇠. 저 방 다 뺐거든요. 예. 그렇게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그 방 나갈 때까지. 알겠습니다. 월 20만 원의 서울살이도 유지하기 힘든 만길 씨에게 꿈은 너무나도 멀리 있습니다. 후배들이 이렇게 형은 쟤 열심히 사는데 잘 됐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살아야 돼. 네. 네, 진짜 니 잘 살아야 돼. 결과가 따라줘야 노력도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만 살아오면은 그냥 박수 쳐주고 끝내줄 거야. 진짜 와 너 이렇게 노력했어? 이렇게 되려면 그 노력도 진짜 박수 받으려면 결과로 입증이 돼야 노력 인정이 돼. 부모의 사회 경제적 능력에 따라